자, 멘델의 유전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멘델의 유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살펴봤죠? 자, 정리한 다음에 독립의 법칙 넘어가기로 할게요. 참 멘델이라는 사람 대단한 것 같아. 뭐 성직자니까 워낙 인내심도 굉장히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얘기했죠? 교회 앞마당에 테니스장만한 땅에다가 완두콩을 뿌려가지고 꽃이 필 때마다 인공 수분을 시킨 거예요. 인공 수분을 시켜서 콩이 열리면 다 수확을 해다가 모양과 색깔과 크기에 따라 분류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 완두콩만 가지고 연구한 그 실험을 한 시간이 7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7년. 여러분 7년 짧은 시간 아니죠. 아기를 7살까지 키웠다고 그래봐. 그럼 엄마들이 그러거든. 이제 다 키웠다. 그게 한 7년? 10년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완두콩 유전, 멘델의 완두콩 유전을 성립하는데 실험에 쓰였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은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는 보이지만 굉장히 값어치 있는 법칙들이다. 인내와 열정과 그 호기심, 과학에 대한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밝혀낸 법칙이니까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겹다 이런 거 말고. 일단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름 알아두고 여기서 우열의 법칙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멘델은 몰랐지만 우리는 안다. 엄마가 준 거 하나 염색체, 아빠가 준 거 하나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묶어서 상동 염색체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상동 염색체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물론 얘를 풀어보면 요렇게라고 했던 부분은 여기, 그치? 여기. 그러니까 얘네가 꽉꽉꽉꽉 응축이 돼가지고 요 부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 A, B, C라고 써본다면 얘가 바로 이것이 응축되었을 때 A가 여기에 위치한다. A 유전자의 위치, B 유전자의 위치, C 유전자의 위치. 조금 다른 컬러로 해볼까요? A 여기 있단 말이죠. B 여기, C 여기. 자, 그러면 얘가 상동 염색체라면 똑같은 위치에 A, B, C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뭐라고 부르냐? 대립 유전자. 이름을 잘 봐. 마주할 개 설립. 마주보고 서 있다. 그죠? 자, A 맞은편엔 누가 마주보고 서 있냐? A가. B 맞은편엔 누가? B가. C 맞은편에는 C가. 이렇게. 결정하는 형질의 종류가 같은. 그러나 유전자의 종류는 여러분 라지 A라고 썼잖아요. 같죠? 그러나 B는 여기는 라지 B, 여기는 스몰 B야. 다르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같거나 다르다. 그래서 같으면 우리가 동형접합, 다르면 이형접합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열의 법칙은 바로 이 이형접합에서 볼 수 있는 유전자의 발현 여부. 여기서 대문자 B는 왜 대문자 B냐면 우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거야, 이미. 얘는 열성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왜냐하면, 자, 이게 눈꺼풀 유전자라고 해볼게요. 쌍꺼풀이 되게 하는 유전자와 외꺼풀이 되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거 지우고 설명해 볼게.
그럼 지금 비유전자는 눈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인데 라지 B는 쌍꺼풀 유전자는 외꺼풀 유전자랑 같이 있을 때 이제 발현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그때 쌍꺼풀 유전자가 발현돼요. 발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아이의 눈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눈 모양으로 표현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 아이의 눈은 아마도 쌍꺼풀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 외꺼풀 유전자만 있으면 당연히 발현되지.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발현이 안 돼. 그래서 얘처럼 라지 B, 스몰 b처럼 우리가 E형 접합일 때 또는 순우리말로는 잡종일 때 어떤 건 발현이 되고 어떤 유전자는 발현이 안 되는데 발현되는 유전자를 우선 그렇지 않은 유전자를 열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어서 분리의 법칙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열의 법칙이다 그러면 이걸 꼭 기억해라. 잡종일 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는 난 양보한다고 생각해. 네가 해. 그럼 우열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호기심이 가는 것을 가지고 한번 분리의 법칙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분리의 법칙. 자, 만약에 우열의 법칙은 이제 잡종에서 E형 접합이라고 해볼게. E형 접합에서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 쌍꺼풀이야. 쌍꺼풀인데 E형 접합이야. 무슨 얘기냐? 아까 설명했던 거대로 유전자를 쓴다면 라지 B 유전자도 있지만 스몰 B 유전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쌍꺼풀을 가진 배우자랑 결혼을 했어. 이런 경우 있나? 너도 쌍꺼풀이 있고 나도 쌍꺼풀인데 결혼했더니 아기가 외꺼풀이 나왔어. 의심해? 바보야. 그거 바보야. 왜냐하면 자 봐봐. 똑같이 E형 접합일 경우에 지금 이 상태의 핵상은 EN이고 배우자도 물론 EN이겠죠. 자녀도 EN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수 분열해야 한다. 그래서 라지 B, 스몰 b를 자식에게 다 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 라지 B만 주거나 또는 스몰 b만 주거나 이런 여성이니까 난자의 종류가 두 종류가 되는 거야. 눈꺼풀만 봤을 때. 이 남성의 경우에도 정자는 두 종류가 되겠죠. 라지 B가 있는 정자, 스몰 b가 있는 정자.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유전자의 조합이 어떻게 될 수 있냐. 라지 B를 받고 라지 B를 받으면 라지 B 동형 접합. 라지 B의 스몰 b를 받을 수 있겠지. 왜 우리 그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거든. 하나의 난자, 어떤 난자가 배란될지 몰라요. 거기에 정자, 어떤 정자가 수정이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라지 B의 스몰 b, 라지 B의 스몰 b 얘랑 수정이 된다면 마지막 스몰 b가 수정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요 셋은 쌍꺼풀이 있지만 얘는 쌍꺼풀이 없는 아이일 거란 말이야. 따라서 쌍꺼풀이 있는 E형 접합 두 사람 사이에 쌍꺼풀이 없는 아이가 나왔다면 쌍꺼풀이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의 비율이 3대1로 분리되어 나온다.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인데 여기서 이 분리의 법칙을 설명할 때는 생식세포 분열을 놓고 봐야 한다. 부모가 한 쌍의 유전자 중에 반만 주고 배우자도 반만 주고 그것의 결합으로 자녀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 3, 그렇지 않은 것 1, 3대1로 분리가 되더라. 그죠? 자, 이어서 독립의 법칙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독립의 법칙은 페이지를 하나 넘겨서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콩을 두 종류를 그릴 건데
두 종류를 그릴 건데,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A콩, A 완두콩. 경우의 수 문제예요. 이거는 이 완두콩이 유전자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아직 감이 안 잡히겠지만 두 쌍을 그려볼게. 염색체 두 쌍. 지금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유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좀 간단한 생물인 완두콩의 유전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왼쪽 완두콩의 색깔과 모양 유전자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이 완두콩은 둘 다 어떤 애냐면 유전자형이, 잘 보세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인, 아니, 얘도. 그런데 이 완두콩의 표현형, 여러분 표현형 그러면 뭐니? 이 유전자가 겉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발현되었는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R은 모양 유전자인데 이게 우성이니까 이것의 모양이 표현이 되어 둥근 거죠. 색깔은 황색과 녹색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황색이 라지 Y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표현되어 이 콩은 황색을 발현하는 그런 콩인 거지. 황색으로 나타나는 콩인 거야. 따라서 모양이 둥글고 색은 황색인 콩이야. 누가? A도 B도. 자, 그러면 이 A콩, B콩을 보면서 얘가 이제 둥글면서 황색이란 말이야. 자, 문제점, 호기심. 둥근 애는 다 황색인가? 둥글면 모두 황색인가? 자, 만약 이거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내릴 수가 있는데 둥근 애들은 다 황색이야. 그럼 둥근 유전자랑 황색 유전자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같이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그런데 자, 두 번째. 모양이랑 색깔은 관련이 없어. 예를 들어 둥글다고 해서 황색은 아니야. 둥근 애 중에 녹색도 있어. 그럼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유전을 일으킬 때 모양 유전자는 모양 유전자대로, 색깔은 색깔대로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다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양 유전자와 색깔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갈 때 같이 가나? 관련이 없이 따로 가나? 이걸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같이 가나 따로 가나. 자, 이런 경우는 같이 가야 돼. 이거 봐봐. 예를 들어 여기에 라지 R, 여기에 스몰 r, 모양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립 유전자니까 마주보고 있겠죠. 그런데 Y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여기에 있네. 얘도 마주보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네. 자, 이런 경우는 얘가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 R 그리고 Y가 따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주던 어쨌든 염색체를 찢지 않는 한 R과 Y는 함께 자녀에게 가겠죠. 그 생식세포가 이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간단 말이야. 우리 이런 경우를 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 연관. 그런데 두 번째 경우 보세요. 얼 유전자는 여기에 있는데 Y 유전자는 다른 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자, 이럴 경우에
모양 유전자랑 색깔 유전자를 자녀에게 주려면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돼. 감수 분열.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주는 경우의 수는 잘 보세요. 이렇게 줘도 되지만, 그지? 이렇게 줘도 되잖아. R 중에 하나, Y 중에 하나. 그러면 보세요. 자, 생식세포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지금 연관이라 그랬죠. 이렇게 따로 있으면 이거 독립이라 그래요. 독립. 이런 경우에는 얘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뭐뭐 있니? 지금 여기에선 얘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식세포의 종류는 요걸 주거나 요걸 주거나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지. 그치? 라지 R, 라지 Y, 스몰 R, 스몰 Y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율을 보면 이게 1대 없어. 1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거 이게 안 나와. 그치? 비교해 봅시다. 얘는요. 요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자녀가. 그치? 요렇게 받으면 가능하죠. 얘도 마지막 얘는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1대 자, 이게 둥글게 한 모양 유전자고 이거는 색깔 황색 유전자야. 이건 둥근 유전자, 녹색 유전자, 주름진 거 황색, 주름지고 녹색인 유전자. 지금 이런 경우를 보면 둥글다고 해서 무조건 황색이 되느냐 아닌 것 같지, 그치? 둥글하지만 색깔은 황색, 녹색 이렇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독립이다. 뭐다? 모양과 색깔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유전이 되고 있단 말이지. 이게 바로 독립의 법칙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뭐 16대, 9대, 9대 9대 3대 3대 1 그런 것도 외웠겠지만 그런 걸 외우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현상을 알아야 돼. 유전자가 같이 있으면 함께 전달이 되는 연관, 따로 있으면 각각 전달되는 독립. 이걸 바로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두의 경우에는 색깔과 모양 유전자가 같이 있었을까 따로 있었을까? 따로 있었어. 그래서 모양은 모양대로 색깔은 색깔대로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독립의 법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모든 유전자가 독립이냐? 아니라는 거지. 하나의 염색체 위에는 수백 또는 천여 개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같은 염색체 위에 있으면 독립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같은 염색체 위에 있으면 같이 가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걸 정리한 게 독립의 법칙이고 독립의 법칙에는 아주 많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일부 한정된 유전에서 독립의 법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델의 유전을 정리했고요. 이제 사람의 유전에서 좀 더 이제 멘델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정밀하게 가계도를 분석해 봅시다. 네, 좀 어렵지만 도전해 봐요.